최근 동유럽에서 들려오는 한국 관련 소식이 폴란드를 크게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방산협력의 선두주자는 물론이고 경제적 협력 부분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의 행보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며 새 정부 이후 오락가락을 반복했습니다. 특히나 폴란드는 순조롭게 방산을 진행하는 듯 하다가 뜸을 들이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폴란드의 언론은 갑자기 FA50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F16 혹은 유럽파이터 도입을 논했고 기존의 K2 전차에 대해서 도입 시기를 대폭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 동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폴란드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실패했다는 말이 들려오는데요. 폴란드 관계자들은 작전이 실패했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우선 이런 사태는 폴란드 외에 여러 국가가 등장하며 큰 위기감을 안겨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국가가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두 번째 국가는 폴란드에 엄청난 손해가 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들이 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코. 원전으로 난감해진 폴란드. 우선 체코 원전이 국내외에서 한국의 덤핑 수주로 인해서 가격을 후려쳐 이득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막상 폴란드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폴란드 특유의 시간 끌기, 뜸들이기가 제대로 실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폴란드 원전을 추진했지만 폴란드에선 여전히 우선 협상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체코에서는 최근 한국을 우선 협상자로 지정했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을 모두 물리친 성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애초에 2022년부터 한국의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한국에 간을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와중에 한국은 폴란드 대신에 체코에 집중적으로 딜을 진행했고 체코는 매우 반응이 빨랐습니다. 체코는 원래 지난 3월 마크롱 대통령과 원전 서밋을 가졌기 때문에 프랑스가 제1순위였습니다. 프랑스 EDF는 가장 유력한 체코의 원전 수주 기업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유럽의 외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체코는 프랑스의 원전이 최근 수년간 건설 지연과 고장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을 파악했으며 한국의 원전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국에서 진행됨을 파악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발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산업계에선 이런 것을 보고 선점 효과라고 하는데 체코로 일단 유럽 시장을 한국이 뚫었으며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로 인해서 프랑스의 실력과 가격이 대략 드러났으며 한국은 이번 입찰보다 가격을 조금 올려서 진행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오퍼를 줄줄이 낼 게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시간을 질질 끌다가 오퍼 시기를 놓쳐버린 폴란드 언론에서는 체코 원전은 폴란드의 실패라면서 폴란드가 한국과 방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에 제때 집중했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체코는 한국과 원전 협력 이후 고속철까지 함께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체코 대사는 금주 한국의 원전 건설과 동시에 고속철 인프라도 진행하기 원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는 패키지로 동시에 진행할 경우 아무래도 외교적인 협력이 가미가 되어 좀 더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큰 국가 기관 산업을 진행한 김에 다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폴란드에서는 한국과 사업 추진을 미루다가 다른 국가의 여러 가지 선점을 빼앗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폴란드는 한국에 더욱더 큰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 등 다소 부담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으며 최근에는 한국 보고 폴란드 무기를 사가야 한다면서 납득하기 힘든 절충무역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체코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폴란드 내부적으로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나오는 것이죠. 또한 얀차렉 체코 대사는 K방산까지 언급하면서 앞으로 발주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에서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이 체코 때문에 방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는 체코는 물론 루마니아의 행보에 더욱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루마니아, 뜸들이지 않는 방산. 루마니아는 최근 한국의 방산 행보와 더불어서 역시 고속철 인프라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이 역시 폴란드에서 다양한 모양새로 오락가락하며 시간을 끌다가 벌어진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산업이 유럽 전역으로 슬슬 퍼져나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하면서 체코 원전 이후에 네덜란드까지 한국의 원전을 발주하게 되면 차원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주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동유럽의 발주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금 지급 우려도 줄어들게 되면서 한국의 단가는 점점 올라가게 되고 방산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루마니아에서 다름 아닌 K2가 5,600대가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국에 전달했는데 루마니아 측은 K2 시험평가 가운데 현대 로템의 K2 전차에 대해서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이에 한국 측과 생산 물량 조율 등을 통해서 좀 더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루마니아는 현대 로템 측과 철도교통 인프라 공동 건설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 이에 덧붙여 K2 전차의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원하는 만큼의 공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폴란드의 K2 전차 계약 연기를 비롯해서 자꾸 이러한 상황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고속철도 패키지까지 추진하는 루마니아에 공장이 들어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군데로 위험을 분산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금주 폴란드가 참여하고자 하는 유럽 전투기와 차세대 탱크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양산되려면 가장 빠른 시기로 2040년이 거론되면서 너무 늦는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국의 K2와 천무, FA50, KF21은 이미 배송되었거나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의 속도입니다. 물론 그들의 차세대 방산이 더욱 첨단 기능을 갖추며 전투기의 경우 F-22 랩터 이상의 기능도 갖출 거라 예상하나 그것은 예상일 뿐이고 천문학적인 비용 소비와 더불어 방산 공급도 계속 뒤로 미뤄질 게 뻔하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다급하게 한국과 K2 1000대를 양산하겠다는 발표도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말로만 그렇고 실제 계약을 뒤로 미루고 있어서 실제 생산 역량도 안 된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폴란드에서 K2 전차의 계약이 예상밖에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K2 전차 같은 경우 작년 말에 2차 계약 체결이 사실상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이며 올해 안으로 그 기한을 폴란드 측에서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채널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 이후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도 제기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 한국의 방산을 무조건 들이는 상황에 대해서 신중해졌다는 의미인데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한화의 K9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듯 했습니다만 폴란드 언론은 이에 대해서 K9 계약은 이전 정권이 계약을 해놓은 것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전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K2 전차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겠다고 해놓고 물량을 줄여버리거나 원래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것은 한국이 많이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맥락의 수주 연장 혹은 물량 축소 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호주의 레드백과 같이 자주포 레드백을 만들어줄 공장만 지어주고 물량을 축소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폴란드 일부 채널에서는 K2에 대해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천무가 더 효율적이라 그러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K2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굳이 K2 재정을 배치하는 게 무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앞서 K9과 천무도 현지 공장의 생산 조건이 포함되었기에 가능한 계약이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가성비도 좋고 기술도 훌륭한데 왜 공장을 지어주며 들어가냐 반문하는데 사실상 미국 다음에 단독 2위의 포지션이고 특히 한국은 자국방어로 계속 생산하는 국가라서 누가 사주지 않아도 어차피 GDP 3%에 육박하는 국방비를 계속 투자하는 국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 가운데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의 조건, 로켓 배송 시스템 등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상대방에서는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더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전하는데요. 이 정도 제공해줬으면 업고 다녀도 모자른데 현지에서는 한국에 되려 큰 소리라는 겁니다. 실제 폴란드 언론에서는 최근 한국의 방산만 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K2는 루마니아를 허브로 하는 등 다양한 한국의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폴란드는 자금이 부족한 데다가 인프라도 막상 기술을 이전받기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유럽에까지 눈길을 주고 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전략 가운데 이들을 다뤄야 할 걸로 보입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